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뉴스 윤금주입니다. 굿모닝 뉴스는 학생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제작하는 폭력예방 뉴스입니다. 뉴스 1, 2, 3팀이 폭력 예방을 주제로 취재하고 촬영하여 매월 2회 수요일 아침 자체 제작한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생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폭력 예방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폭력 없는 유락 만들기에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월 13일 아침에 실시된 제2회 굿모닝 유락 설렘이 있는 학교를 주제로 등굣길 교문에서 학생운영위원회에서 기획한 경품 추첨을 통해 다넛장, 초코파이, 칙촉, 미니 멘토스 등을 나눠 주었습니다. 굿모닝 유락에 대한 소식은 교문 앞에서 뉴스 1팀 신민경 리포터가 전합니다. 굿모닝 유락이 실시되고 있는 교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는 학교를 주제로 경품 추첨을 통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단어장, 초코파이, 틱톡, 미니 멘토스 등을 나눠주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뽑게 될지 설레임이 있는 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봅시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유락을 하게 되면 아침에 일찍 오게 돼서 좋은 것 같고, 또 이렇게 먹을 거나 단어장 받게 돼서 또 좋은 선물 받게 되는 것 같아서 좋고요. 또 선생님들하고도 친해지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뽑기를 하면서 뽑기를 해서 미니 멘토스를 받았는데 정말 맛있는 것 같고 맛있을 것 같고 또 아침에 이런 행사를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에 와가지고 되게 어리둥절하긴 한데 일단 지금 이 굿모닝 유락에서 틱톡 한 박스 주셔가지고 되게 아침에 잠도 빨리 깨는 것 같고 이게 되게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 오자마자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되게 놀랐지만 여러 가지 먹거리를 보고 그 먹거리 중에서 제가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기쁨에 좋았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라 많이 지쳐있는 학생들을 위해 이런 활동을 준비한다는 것이 참 고마웠고, 이것이 1학년 중만의 특색이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고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친구가 일찍 오라 해서 일찍 왔는데 이런 거 받게 돼서 되게 기분 좋고요. 또 이거 다 친구들이랑 나눠 먹고 이런 행사 이렇게 가끔씩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뽑았는데 초코파이 한 박스 걸려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행사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회 굿모닝 유락 설레임이 있는 학교를 기획한 굿모닝 유락 2팀 김진 팀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등굣길에 지친 친구들에게 학교 오는 즐거움과 경품 추첨이라는 설레임을 목적으로 굿모닝 유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844명 전교생 모두에게 꽝이 없는 추첨을 통해 잠시나마 설레임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더욱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랍니다. 설레임이 있는 학교를 주제로 한 제2회 굿모닝 유락 우리 학교만의 즐거움입니다. 7월에 실시될 굿모닝 유락도 기대 바랍니다. 이상 굿모닝 유락 설레임이 있는 학교에서 리포터 신민경입니다. 다음 소식은 학교 스포츠클럽, 음악 줄넘기, 티볼, 피구 대회에 참가한 우리 학교 스포츠클럽 팀에 대한 소식을 배수경, 강지우 리포터가 전합니다. 네, 저는 학교 스포츠클럽 줄넘기 대회가 열리는 내성초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교 줄넘기 팀의 경기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약 한 달 전부터 방과후 및 아침 시간 또는 점심 시간 등에 15명끼리 모여서 음악 줄넘기 대회를 위해 연습을 하였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더 좋은 기술을 배워서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음악 줄넘기로 체력, 집중력,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것이 음악 줄넘기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인 줄넘기로 개인의 기량과 체력을 선보일 수 있고 2인 줄넘기로 협동심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대회에 참여하여 유락의 자긍심을 보였겠습니다.
네, 저는 학교 스포츠 클럽 티볼 대회가 열리는 금양중학교 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교 티볼팀은 예체능 교육부장 공인식 선생님께서 지도하시며 3학년 조서영을 비롯하여 모두 20명의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는 5개의 교육청이 겨루는 부산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고 광주에서 열린 전국대회에 참여하여 3위에 입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경기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1회전에서 온천중학교를 17대 3으로 이겼으며 2회전에서는 거제여자중학교를 15대 7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하여 금사중학교를 18대 5로 승리하여 동래교육지원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7월에 열리는 부산교육감배 티볼 대회 동래교육청 대표로 참여하게 됩니다. 7월에 열리는 부산 대회에서도 좋은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금양중학교 운동장에서 리포터 배수경이었습니다. 네, 저는 학교 스포츠클럽 피구대회가 열리는 여명중학교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교 티볼팀은 이민아 선생님께서 지도하시며 3학년 황유미 학생을 비롯하여 모두 24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동래교육청 1위를 차지하여 5개 교육청이 겨루는 부산대회에 참가하였으나 안타깝게 예선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학교 피구반의 멋진 경기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4개의 팀을 이겨 결승에 진출하였으나 아쉽게도 거제여중에 패하여 준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한 피구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 여명중학교 체육관에서 강지유 리포터였습니다. 다음은 나도 한마디에 관한 소식입니다. 나도 한마디 인터뷰에 참여하고 굿모닝 뉴스에 방송된 친구들에게는 샤프 세트 또는 형광펜 세트를 선물하고 상점을 부여한답니다. 아직 상점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김영희 선생님께 가서 상점 및 상품을 받아가도록 합니다. 나도 한마디 코너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점 뒤뜰에서 신민경 리포터가 전합니다. 나도 한마디는 점심시간 1시부터 매점 뒤뜰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함께한다는 의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매점 뒤뜰에 비치는 연구를 작성하고 30초 이상 1분 이내에 인터뷰에 참여하면 됩니다. 인터뷰 내용이 굿모닝 뉴스에 방송되면 상점과 더불어 상품도 준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학교폭력을 위한 우리들의 좋은 아이디어 나도 한마디. 이번 주제는 심한 장난 관련 내용입니다. 장난도 지나치면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지나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괴롭거나 힘들었다면 그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싫다는 듯한 기색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도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해야 하고 가해자도 친구의 말을 조금 더 잘 들어준다면 학교 폭력이 적어질 것입니다. 저는 심한 장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장난삼아 심한 욕을 친구에게 하게 되면 자신은 장난이었을지라도 친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친구와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고 한번 친구에게 장난으로 때렸다고 단체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한 해결 방안은 일단 장난을 치기 전에 내가 이 친구에게 이런 장난을 하면 친구가 기분이 나쁠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만약 저 친구였다면 내 장난을 뭐라고 생각할까라고 한 번씩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나 장난이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심한 장난으로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면 정말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장난으로 한 심한 욕설이 친구에게는 큰 피해를 입힙니다. 만약 심한 장난이나 욕설을 듣거나 당했을 때는 싫다고 확실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난을 치는 친구가 당하고 있는 친구의 의사를 알지 못해 더욱더 심한 장난을 치게 됩니다. 친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심한 장난을 치지 맙시다. 심한 장난은 자칫하면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해자의 장난이라 해도 당하는 피해자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이 지나치고 싫다면 가해자인 장난치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해야 하고, 그래도 그 장난이 지속된다면 혼자 했지 말고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시다. 인터뷰 내용이 방송된 학생은 6월 26일 목요일 점심시간 1시 10분에 생활지도부장 김영희 선생님께 가서 상품과 상점을 받아가도록 합니다. 이상 굿모닝 뉴스 신민아입니다. 다음 소식은 매주 수요일 아침 담임교사 학급 단위 폭력 예방 교육 해피유락입니다. 이번 주 해피유락 14호는 SNS와 악플 희생자에 대한 내용으로 생활지도부장 선생님께서 안내하시겠습니다. SNS와 악플 희생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영화 건축가 결혼으로 스타덤에 오른 그룹 미스의 멤버 수지는 트위터에서 성추행과 함께 출신지를 비하하는 언어폭력을 당해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어떤 트위터리안이 수지의 모습을 딴 입간판에 엄난 행위를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트위터로 전송했고, 동시에 광주 출신인 수지에게 전라도민을 비하하는 홍어라는 멘션도 함께 적어 보냈습니다. JYP 소속 그룹 원더걸스 멤버 소희도 트위터상에서 지속적인 엄난성 멘션 공격을 받아 가해자 이모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SNS와 함께 인터넷 댓글에서도 인격을 파괴하는 맹독성 악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위암과 투병하다 지난해 숨진 그룹 울랄라 세션을 리더 임윤택은 위암 사기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도 열정적으로 활동하자 과연 정말 아픈 것이 맞느냐는 의혹 제기에서부터 심지어는 병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악플까지 난무해 그를 괴롭혔습니다. 악플은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그칠 줄 몰랐으며 죽음이 거짓이 아니냐는 작성자의 정신 상태를 의심해야 할 댓글까지 나돌고, 이 악플들은 SNS를 타고 무자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악플은 대부분 익명이라는 엄습한 상황에서 태어나 SNS를 타고 바이러스처럼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서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고 즐기는 악플러들이 경찰의 수사를 통해 드러났을 때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멀쩡한 회사원, 대학생, 어린 초중고생 등이어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글을 보내지는 못할 망정 끝까지 잔인한 언어로 고통을 주는 별종들이 보통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SNS나 인터넷을 통해 무책임하게 유포시키는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즉각 고소 고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며 연예인들이 주 표적이 되고 있는데, 악플러들을 고소를 했다는 기사가 나온 직후에 악플이 거의 사라지는 걸 보면 실제로 효력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 해피유락 김영입니다. 해피유락은 교실 앞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으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8일 아침에는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컵 경기 대한민국 대 러시아의 경기를 교실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며 대한민국 팀을 응원하였습니다. 응원 현장에서 배수경 리포터가 소식을 전합니다. 네, 저는 브라질 월드컵 1차 예선 대한민국 대 러시아의 경기를 보면서 응원의 열기를 뜨거운 3학년 5반 교실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친구들의 응원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월드컵에서 1대1로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국가팀이 부상 없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90분간 11명의 태극 전사들이 최선을 다했으나 아쉽게도 브라질 월드컵 경기 1차전에서 러시아와 1대1로 비기고 말았습니다. 다음 경기는 6월 23일 월요일 새벽 4시에 알제리를 상대로 2차전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하여 유락인 모두의 힘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월드컵 현장에서 리포트 배수경입니다. 월드컵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시청할 수 있어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6월 23일 새벽 4시에 열린 2차전에서는 알제리에 4대2로 패하여 16강 진출의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벨기에와의 3차전도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0일에 실시된 제394차 민방위 화재 대피 훈련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방금 화재 발생을 가상한 대피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을 대비한 대피 훈련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난 5월 화재 비상벨의 옥작동으로 한 차례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화재 발생 시 학급별로 대피할 계단을 미리 파악하고 화재 발생으로 인한 유독가스들을 대비하여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빠른 걸음으로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위험하니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해야 하겠습니다. 화재 대피 훈련에 참가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영희 선생님께서 전교생이 다 모이는데 3분 채 안 걸렸다고 했는데 진짜로 대피할 상황이 생긴다면 정말 빨리 대피해서 피해자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활동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좀 더 알게 되었고 친구가 옆에서 연기를 해서 좀 더 실감하게 대피한 것 같습니다. 지진과 화재를 대비한 대피 훈련은 올해 4번째 실시되었습니다. 학급별로 정해진 대피 계단을 잘 기억하고 비상시 정해진 대피로를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화재 대비 훈련 현장에서 리포터 신민경입니다. 화재의 최초 발견자는 화재 사실을 큰 소리로 알린 후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변에 소화기가 있다면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호스를 불이 난 쪽으로 향하게 한 후 한 손으로 손잡이를 쥐고 빗자루로 쓸듯 불길에 뿌려 진화합니다. 화재 발생 시 화재 장소에 따른 적절한 대응법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상가 건물이나 일반적인 생활 공간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엔 신속히 바깥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물에 적신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후 바닥으로 낮게 몸을 숙이고 이동하고 불이 난 곳의 반대 방향 비상구를 찾아 대피하며 대피 시에는 문을 닫아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초고층 복합 건물에서의 화재 또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승강기는 질식 위험이 있는 유해가스의 이동로가 되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고 건물 밖으로 이동하기 어려울 때는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은 더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들의 발이 돼주는 지하철에서의 화재 역시 빠른 대처가 중요한데요. 전동차 안에서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비상벨을 누르고 기관사에게 알립니다. 차내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하고 전동차 의자 아래에 있는 포크를 당겨 수동으로 문을 열고 전동차 안을 탈출. 역내 안내방송에 따라 안전한 지역으로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는 화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연기에 의한 질식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화재 현장에 고립됐을 때는 연기의 유입을 막는 것이 첫 번째. 담요나 시트, 수건을 물에 적셔 연기가 새 들어올 수 있는 문틈을 막은 후 창문을 열고 수건을 내어 흔들거나 고함을 질러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피해를 피할 수 없는 화재 사고,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는 모두 빼고 가스 사용 후 밸브는 반드시 잠급니다. 성냥이나 라이터는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치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적절하고 신속한 대처만이 여러분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상훈련이지만 좀 더 진지한 자세로 훈련에 임하여야겠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1학기 기말고사가 실시됩니다. 6월도 지나고 7월이 다가옵니다. 여름방학은 7월 22일 화요일 방학식 후 8월 24일 일요일까지 33일간 실시됩니다.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발생한 한국전쟁 6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라를 위해 몸 바친 호국 영령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굿모닝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굿모닝 뉴스는 학생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제작하는 폭력 예방 뉴스입니다. 이상 뉴스 1팀 윤금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